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비트코인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좀 컸는데 아무래도 이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란 참전 네. 발언 때문에 또 한번 크게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또 바로 반등을 하고 출렁출렁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24시간 시장이 열려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열려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대내외적인 요소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자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시가 반응을 하기 전에 또는 다른 기타 자산들이 반응을 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크게 확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이면 또 바로 반등하고 네, 그래서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이 워낙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이슈들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봐야겠고 지금 교전 확산 우려로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락을 하자 미국 단일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했다고 알려진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이제 추가 매입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지금이 추가 매수 기회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항상 매수 찬스로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이 퀀텀 컴퓨팅이라던가 아니면 네.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온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구설수들을 휘말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냥 거시 경제적인 이슈 또는 이런 전쟁,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용기 내서 매수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상승에서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매수 찬스로 이럴 때를 활용을 합니다. 네, 변동성이 커진 지금과 같은 시기가 오히려 매수 찬스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비트코인 붕괴 우려도 지속 제기됐지만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상승해 왔고 연내 15만 달러 돌파 전망도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 확대와 가격 상승에 좀 기대를 걸 만한 요인들은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을 계속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라고도 하고 재무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전환사채 발행이나 영구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고 매수를 하면서 축적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구조적으로 점차 오르고 매도세는 없으니까 이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공급 쇼크 그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그만 호재 뉴스 하나만 터져도 그러면 이제 리테일들이 확 관심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버슈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전초전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지지세를 강하게 다져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구간이고 굉장히 호재다. 그래서 강한 비트코인의 지지선이 기업들 때문에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최근 나온 소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는 현물 ETF 출시를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아마 이 두 개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는 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워낙에 가장 큰 시가총액을 구가하고 있으니 여기에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이더리움을 섞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워낙에 그동안 비트코인 대비해서 저평가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리스크 온 위험자산 선호 무드가 돌아오면 이더리움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굳이 섞어서 ETF를 내봤자 시장에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끄지 못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낸 게 시장에는 그렇게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미국 6월 FOMC도 끝이 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좀 후퇴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가상자산 시장 하면은 또 유동성도 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올해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없다면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모두들 2025년 말에 한번 큰 상승장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항상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릴 때 비트코인의 상승기가 겹쳤던 그런 15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아직도 유동성 장세는 펼쳐지지 않고 있고 어제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인터뷰에서 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말 피날레 비트코인 가격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큰 유동성이 들어오는 그런 상승장은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FOMC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네.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진짜로 올해 연말에 펼쳐진다면 네. 오히려 비트코인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주목받는 자산으로서 구조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기존의 3번의 사이클들을 거치며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게 반복됐던 상승장이 지금은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처럼 24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그래왔듯이 구조적으로 오르다가 횡보하고 또 구조적으로 오르다 횡보하는 이런 약간 지지부진한 장기적인 상승장이 2026년까지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면 네.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 지금 뜨거운데요.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을 통과했고 어떤 법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발행사들은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느냐 이것들을 정의한 법안인데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 100% 이상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KYC와 월말 회계 평가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감독 권한을 재무부로 일어나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랑 똑같은 돈이라고 본다면 사실 연준이나 통화감독청도 감독기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법안은 재무부가 독점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관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유리한 점은 재무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그게 이제 민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이 국채 매수를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재무부는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만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결국 더 용이하게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더 많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주길 바라고 이들이 더 많은 단기채를 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무부가 직접 관장하면서 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를 약간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죠. 네.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이 미국의 재정을 좀 원활하게 한번 가져가 보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고 지금 투자자분들 스테이블 코인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대중화가 되면 전 네. 세계적으로 사용처가 늘어나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게 들어올 거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만약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내국인들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받은 걸로 그대로 우리끼리 결제를 하기 시작하면 원화의 통화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네.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국경과 규제와 어떤 제한을 넘어서 통화를 더 자유롭고 멀리 빠르게 이동하게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달러는 그런 지금 레일 위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건데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과연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저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원화는 어차피 기축통화가 아니고 준기축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 그냥 내국인들끼리 사용하는 화폐란 말입니다. 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통화 주권이 지켜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서 우리나라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는 사태로까지 귀결될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용인하는 하나의 창구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국가부채 2,000조 시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3,00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더 많은 국채가 발행돼서 나라 빚이 늘어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 체감이 더 심화돼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투자와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자체보다는 코인 자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코인 관련 기업 투자가 더 적합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까? 이제 미국의 서클이라는 회사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네, 이 회사가 최근에 미국의 뉴욕 증시 IPO를 했는데 주가 상승률이 300%나 넘게 나오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했죠. 네, 이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면 할수록 초단기채, 미국의 초단기채를 그만큼 매수하게 되고 이 초단기채에서 나오는 연이자, 3에서 4%의 연이자가 그대로 이 회사의 수익이 되니까 사실 아주 적은 비용만 가지고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로서 각광을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많이 고평가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그렇게 많이 확산될 거냐라는 거가 아직 뭐 뚜렷한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의 초단기채가 정말로 새로 수요가 창출될 거냐? 그거는 또 거기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냥 기존의 MMF 어카운트나 아니면은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단기채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신규 수요가 창출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재무부가 생각하는 이런 장단기 금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전략이 실패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도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 서클이 지금 IPO하면서 받아온 이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지금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아직 투자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네. 소액이라도 좋으니 비트코인을 사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공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은 성공이 습관이 되고 큰 성공으로 이어지듯이 비트코인도 똑같이 소액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 그 소액으로 매수한 비트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제 눈으로 보고 네. 그게 이제 작은 성공으로 저한테 쌓여요. 그게 결국 큰 성공으로 누적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무리하지 마시고 네. 소액으로 정기적으로 매수하고 그 습관을 먼저 구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